섬진강변의 한 숙소. 금오기가 풀리며 본격적인 은어낚시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은어낚시꾼들이 모여들었다. 여기는 거의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서울 쪽, 강원도 쪽, 부산 쪽, 전국에 있는 계신 분들 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족관의 은어를 챙기는 낚시꾼.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시은어 지금 떠가지고 낚시할 때 써야 되니까 이거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은어 낚시의 필수 준비물 시은어를 챙겨들고 본격적인 낚시를 위해 강가로 향한다. 오늘 꾼들이 첫 출조를 시작할 곳은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 남도대교 아래쪽 포인트. 이맘때면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은어떼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포인트에 도착한 꾼들, 낚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낚시 장비와 조금은 달라 보이는 독특한 장비들이 등장한다. 은어 낚시는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이다 보니 낚시 복장을 비롯한 기타 낚시 장비들이 일반적인 낚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지금부터 은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발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펠트라고 그러죠. 펠트가 달려있는 이런 신발을 신는데 그 펠트 부분 외에도 앞부분에 발꿈치를 보호하는 그런 아주 딱딱한 재질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은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슈트라고 그럽니다. 잠수복 재질이죠. 네오프렌으로 만들어져 있고 체온 보호 목적도 있고 또 험한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위에 부딪힌다든지 할 때 다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네오프렌 재질의 슈트를 입고, 그리고 조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끼는 상당히 일반적인 낚시 조끼에 비해서 좀 짧아요. 왜냐하면 벨트를 매야 되고 벨트 뒤편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뜰채를 꽂아야 되는데 조끼가 길면 이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조끼를 은어 낚시할 때는 입는 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지금 뜰채요. 은어 낚시 도구는 되게 다 하나만 빠져도 낚시를 못해요. 근데 시은어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잡은 은어를 담는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게 이 뜰채입니다. 이 뜰채 없으면 낚시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망이 상당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물속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이 저항을 좀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라고 가는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낚싯대는 대개 이제 현재는 지금 9m가 기본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9m가 기본이고요. 동해안 하천에서는 8m 더 짧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외에는 모자나 편광 안경이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장갑을 보시면 지금 손바닥이 없거든요. 손바닥이 없는 이유가 이 일반적인 장갑을 껴가지고 고기를 손에 잡았을 때는 고기에서 나오는 체액이 장갑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고기가 빨리 지쳐요. 그래서 맨손으로 잡되 손을 물에 담궈서 식혀서 잡는 방법으로, 그래서 손등은 타지 않도록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끼시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끌통이 있는데요. 잡은 고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가 어디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 끌통을 벨트에 차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끌통에 보시면은 벨트에 차는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고기를 빼낼 때 쓰는 이 뚜껑 자체가 낚시 도중에는 이 뚜껑을 열어서 고기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고기가 튀어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장치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대체적으로 지금 은어 낚시 장비는 전체적으로 다 보신 것 같으네요. 그 외에는 이제 소품들,
바늘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죠. 손이 열이 많아가지고 좀 식혀야 되겠다. 한 마리 안 나와라. 준비해온 시은어를 각자의 끌통에 나누기 전 이훈 씨는 먼저 손에 열을 식힌다. 시은어를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은어 낚시는 시은어와 먹자리 은어의 자리 다툼을 이용해서 낚는 낚시인 만큼 시은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은어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은어 낚시 채비는 낚싯대를 보시면 이 낚싯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기를 잡았을 때 물 밖으로 뽑아내서 뜰채로 받는 그런 종류의 낚싯대는 뽑아내기용 낚싯대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연질대로 되어 있는 끌어서 내서 줄을 잡아서 나중에 고기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낚싯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따지자면 한 10몇 가지, 10가지 이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를 보시면 은어 채비는 고기가 입에 걸리는 게 아니고 몸에 걸리는 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은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코걸이, 그리고 꼬리 바늘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역침, 이게 가장 중요한 채비고요. 그리고 위로는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들 수 있으면 가는 줄을 써주고, 그리고 윗줄은 또 별도의 줄을 쓰는, 위에 보시면 눈표라고 그러죠. 색색이 눈표, 이게 찌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중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바늘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세 바늘로 묶여져 있는 바늘이 있고, 옆에 보시면 네 바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이제 방식을 애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늘을 한 개씩 낱바늘로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 위에다가 봉돌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심이 깊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속이 너무 세서 시은어가 물 밑바닥까지 못 내려갈 때 봉돌을 채우게 되는데, 봉돌을 채워서 장점도 있지만 봉돌 때문에 이 돌잠에 낀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낚시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치 잠수부 같은 슈트 차림으로 긴 장대를 들고 강으로 향하는 꾼들의 모습에서 은어 낚시만의 색다른 멋이 묻어난다. 예,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예, 오늘은 국내 낚시터 중에서도 이제 섬진강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탐리라는 포인트인데요. 여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위쪽에 보시는 다리에서부터 근 한 200m 아래쪽에 있는 여울 끝까지 전체적인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울 이 포인트 이외에 또 소를 형성한 대교 바로 밑에 보면 돌로 보가 쌓아져 있어서 소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낚시를 묘미를 소낚시라든지 여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이 불어가지고 수심이 허리 이상을 들어가야 포인트에 시고기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 보시면 지금 강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허리 정도까지 들어가서 지금 낚시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곳부터 일단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평안만까지 550리 물길을 이루며 수려한 경관과 맑은 물, 주변의 산재한 문화유적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리산을 비롯해 마이산, 내장산, 무등산 등 호남 정맥에 둘러싸여 있어 풍부한 수량과 맑은 물빛을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5대강 가운데서도 가장 물이 맑고 깨끗한 강, 생태계가 살아있는 마지막 남은 강으로 꼽힌다. 청정 물고기의 대명사인 은어와 누치, 참게를 비롯해
강 하류 쪽에서는 제첩과 민물장어, 백합 등이 잡히고 있어 깨끗한 섬진강의 생태계를 증명해준다. 예, 섬진강은 이 전라남도하고 경상도를 끼고 있는 강으로 위로 지류로는 보선강이나 그 작은 그 지류들이 상당히 많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보선강 댐이나 상류에 있는 섬진강 댐 때문에 포인트가 많이 유실됐지만 그래도 은어 개체수는 국내에서 제일 많은 곳이죠. 은어는 연어와 같은 회기성 어종으로 맑고 깨끗한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은어 놀림 낚시가 잘 되는 곳은 양양 남대천, 영덕 50천, 왕피천과 섬진강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그중 섬진강은 수질이 맑고 수량이 풍부한 데다 다양한 포인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 개체수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여기 이 탐리 여울이 있고요. 가장 알려진 곳은 여기 탐리 여울입니다. 그리고 하류 쪽으로는 중기라는 포인트가 있고 상류로는 동방천, 소정마을, 그리고 아주 위쪽으로 올라가서 압록 유곡, 그리고 심지어는 곡성에 있는 대강이라는 포인트까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낚시를 할 만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섬진강의 은어 낚시 포인트는 각 지역별과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6월에는 대체로 탐리 여울이나 송정 여울, 용두 포인트 같은 중류 이하권의 포인트들이 호황을 이루고 7월에 접어들면 은어가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압록이나 유곡, 더 위쪽으로 곡성 부근에서도 은어 낚시가 가능하다. 3년 전쯤에 최하류권에서요 공업용수 충당을 위해 가지고 그 모래로 물막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가 은어 치어가 바다에서 소상하는 시기였는데 덕분에 그 소상을 제대로 못해서 근 3년 동안은 흉년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은어가 많아진 게 아니고 원상복구 돼간다고 봐야죠. 3년 이전 같으면 마리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루 뭐 100마리 이상 잡았으니까요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 뭐 하루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30에서 한 40마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상복구 돼간다고 봐야죠. 은어는 일반적인 민물 어종과는 다른 습성을 지닌다. 따라서 은어 낚시의 기본은 은어의 생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은어가 이제 가을에 산란해서 그 치어가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수온이 이제 강수온이 낮아지니까 겨울은 바다에서 따뜻한 바다에서 보내고 그리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수온이 강수온이 되면 그때 다시 올라오는데 그게 봄이 되죠. 되게 이제 4월달 빠르게는 3월달에도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흔히 은어는 버들잎과 사이클이 같다고 한다. 남해안에서 자란 은어 새끼들이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는 버들잎이 피는 4월경. 하지만 이때는 손가락만한 치어들이고 6월경이 돼야 통통하게 살이 붙어 상류까지 올라온다고 한다. 그리고 버들잎이 시드는 9월께에는 다시 하류로 내려가 모래톱에 알을 묶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섬진강을 둥둥 떠내려간다.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어기와 산란기는 금호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지역은 6월에서 9월 초순까지가 은어 낚시 시즌이다. 초창기에 고기 올라왔을 때는 이끼를 안 먹어요. 안 먹고 바다에서 그 플랑크톤이나 그 작은 뭐라고 그러죠? 벌레 종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먹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강에 올라와서 처음 소상기에는 강에서도 이 날벌레 같은 걸 많이 먹죠. 그래서 초창기 낚시는 털방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자기 먹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루 먹을 만한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끼를 긁어 먹고 살아요. 이제 가장 좋은 이끼에는 아무래도 크고 힘 좋은 은어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은어 낚시 포인트를 정할 때는
은어의 먹자리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 요게 은어 입자국이에요. 짧은 거 보면 얕은 데서 짧은 입자국인 거 보면 이게 솟아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긁어보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자국 크기로 봐서는 고기가 23cm 이상입니다. 23, 4 정도 크기의 고기가 긁어먹은 입자국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제 오후 늦게. 오후 늦게 먹은 거예요. 이게 다시 살짝 덮였거든요. 이끼가. 은어가 돌에 붙은 이끼를 먹이로 하는 만큼 은어의 먹자리 흔적은 돌에 남은 은어의 이빨 자국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먹자리 흔적의 모양이나 크기를 통해서 그곳에 머무는 은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며 쓸린 것인지 자리를 잡고 먹이 활동을 한 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예, 시은어를 쓰시려면 가장 좋은 시은어는 어떤 걸 쓰면 좋으냐면 이런 경우는 지금 옆에 지느러미 옆에 바늘이 꽂혀서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좀 곤란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은어는 등에 바늘이 꽂혔던 시은어입니다. 예, 요런 거는 지금 등에 꽂혔어요. 정확하게 요 등에 꽂혔는데 가장 좋은 시은어로 쓸 수 있는 고기가 요런 등 부분, 특히나 이제 지느러미하고 머리하고 가운데 부분에 걸린 고기를 가장 좋은 시은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나 아니면 머리 이런데 바늘이 꽂혔던 시은어 같으면 거진 이제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이상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막 한 자리를 맴돈다든지 그런 이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체온이 그대로 고기한테 전달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손을 좀 식혀놨다 고기 잡을 때 안뜻이 잡는데 검지하고 엄지로 눈을 살짝 가려주면 고기가 좀 움직임이 덜해요. 이게 자, 그 상태에서 코골이를 채우고요. 코골이를 끼우고 밖으로 빼서 역침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뒤편에 역침을 채우는데 요 줄 간격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위에서 당겼을 때 역침이 안 당기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물살에 태워서 보내면 되죠. 예, 놀림낚시 기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대로 물살에 고기를 태워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고기를 넣되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먹자리 은어가 이 시은어를 공격하게 됩니다. 가장 이 놀림낚시 테크닉이 힘들다는 게 이 시은어를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유도해주고 그리고 먹자리 은어가 볼 때 시은어가 자기 영역 안에 먹이를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은어 낚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시의 반이 이 시은어라는 자체의 반이 이삭이라고 봐야죠. 그게 시은어가 원교왕상한 시은어가 아니라면 먹자리 은어를 걸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은어가 얼마나 안 지치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고도의 테크닉이라고 봐야죠. 은어는 자기를 당기는 반대쪽을 향해 내달리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낚싯대를 약간 치켜들면서 낚싯줄을 팽팽하게 유지해 시은어의 머리를 무리로 약간 나오도록 하면 반대로 밑바닥으로 파고든다. 즉, 시은어 놀림 낚시의 기본 방법은 시은어를 보내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낚싯줄을 당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은어가 포인트 근처에 닿으면 낚싯대를 치켜들고 초리끝만 5cm 내외로 휘어지게끔 약하게 당겨주면 시은어가 도리끼를 먹는 것으로 보여서 먹자리 은어의 공격을 쉽게 유도해낼 수 있다.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까지 시은어를 넣으려면은
뭐 어떤 때는 목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울의 세기도 있고 그런 경류에서 즐기기 때문에 경류 낚시라고 합니다. 은어 경류 낚시는 말 그대로 거센 물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어 낚시다. 주로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여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깊고 거센 물살에서 사는 은어가 씨알도 크고 그만큼 손맛도 좋기 때문이다. 섬진강은 대표적인 경류 낚시터로 꼽힌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량도 많고 강폭이 넓어서 센 여울에서 실수로 물살에 휩쓸리더라도 가장자리의 느린 물살 쪽으로 피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경류 낚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면 뭐랄까 그 위험을 즐긴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위험한 상황 순간순간을 겪어가면서 잡아내는 그 어느 잡아낼 때 그때가 가장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물을 즐기거든요. 깊은 데 들어가 막줄도 한 번씩 한번 해보고 또 남들 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에 키가 물이 목에까지 차도록 들어가가지고도 은을 한번 잡아보고 그런 순간순간에 그 위험을 즐기는 게 저는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낚시 하는 것 중에요. 아무래도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떠내려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르시는 포인트 같으면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수심 체크를 시은어를 보내서 눈표로 체크하시면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미리 자기가 갈 길을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안전을 고려해서 은어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섣불리 경류에 덤비지 말고 얕은 여울에서 시은어 놀림 기술들을 익힌 다음 서서히 경류권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경류 낚시에는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거나 해서 강의 수량이 불어나면 그만큼 장소가 다양하게 많아지고 수량이 줄면 적어지는 것이다. 경류 낚시는 기본적으로 거센 물살을 버티며 낚시를 해야 하고 수심이 깊은 곳들이 많아서 위험 부담이 크고 체력 소모도 상당히 심하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낚시인들의 손을 덜 타는 곳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과와 손맛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경류 낚시가 가지는 매력이다. 예, 경류 낚시 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몸을 상류를 향해서 등을 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몸을 돌려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있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몸을 옆으로 놓고 하는 게 제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고기가 힘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고기 힘을 안 빼는 방향으로 고기를 놀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당겨서 낚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이제 고기 힘이 빠져서 물 밑바닥까지 못 들어갈 때는 앞에 봉돌을 채워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눈표가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고기가 잘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 바닥에서는 크게 이끼를 먹을 수 있는 돌이나 이 호박돌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호박돌인데, 호박돌 같은 크기의 이 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여기. 그리고 경류에서는 발을 놓으실 때 한쪽 발을 먼저 지탱을 하셔서 중심을 잡은 후에 다음 발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다음 발을 놓을 자리가 없으면 이미 지탱되어 있는 발 장단지 부분에 X자로 걸어서 그 발에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시즌을 맞은 섬진강의 대표적인 은어 낚시 포인트들을 탐사해보기로 하자. 남도대교 아래 이른바 탐리 포인트. 이곳은 섬진강에서 가장 유명한 은어 낚시 포인트다. 한창 남도대교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공사장의 소음과 흙탕물이 방해를 하긴 하지만 강폭이 넓고 다양한 여울과 소의 먹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다. 또 위치별로 다양한 유속을 즐길 수 있어서 초보자와 숙련자가 모두 좋은 조가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포인트라는 명성에 맞게 먹자리 형성이 잘 되어서인지 은어들이 잘 걸려 나온다. 군들마다 쏠쏠한 손맛을 보고 있다. 은어낚시 베테랑들은 뜰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베테랑들은 은어가 걸리면 일단 수면으로 띄운 뒤 수면에서 30에서 50cm 높이로 날아오게 하여 야구에서 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볼을 왼손으로 받듯이 뜰채로 받아내는 공중받기를 한다. 이런 공중받기가 익숙해지면 은어가 낚였을 때 처리 과정이 짧고 시은어나 먹자리 은어에게 상처를 덜 주는 장점이 있다. 약 2시간가량 탐리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본 결과 20마리에서 30마리 조가를 올렸다. 비교적 조가가 좋긴 하지만 아직 시즌이 무르익지 않은 탓인지 씨알이 그리 굵지 않아 대체로 약 20cm 전후의 녀석들이다. 마리수 조가를 원한다면 탐리의 얕은 여울지대를 노리면 3, 40수는 누구든지 가능할 것 같다. 원래 기준점을 주실 때 낚시하는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 수심에 20cm 정도 위에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고기가 가끔은 눈표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하죠. 네. 그걸 있어야 고기가 물속에 있는지 없는지 쫓고 쫓기는 거를 나는 어떻게 눈표로 보면 확인해. 수심에 한 2.5배 정도를 주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경사가 되니까. 고기 위치도 봐야 되고 아, 고기 그러니까 수심도 경사를 봐야 주면 근데 되니까. 경사 주면은 원래 낚시는 경사 주면 많이 경사 주면 안 됩니다. 은어낚시 보시다시피 이런 데서 뭐 은어 힘도 좋고 워낙 또 깨끗한 데서 사는 고기라 뭐 여름 한철 이렇게 시원하게 물에 들어가서 낚시하고 시원하고 뭐 워낙에 이제 낚시라는 건 뭐 다들 좋아하지만은 여름이면은 이건 뭐 남양 낚시라고 그러죠.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그 더위를 잊는다는 거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이르지만은. 예. 예, 여기 중기라는 명칭을 가진 포인트인데요. 섬진강에서 최하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낚시가 되는 자리가요.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요 여울. 여기는 포인트로서 이렇게 큰 자리는 차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좌측으로 해서 저 밑에 보이시는 여울에서부터는 한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꽤 긴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낚시는 아래쪽에서 많이 하게 되죠. 두 번째 답사 포인트인 중기 포인트. 포인트 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기상 씨만 상류권을 공략하고 이훈 씨, 문성용 씨는 평소 조가가 좋은 하류권으로 흩어져서 답사를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첫 입질이 서규상 씨에게 찾아오더니 연속적으로 은어를 걸어내고 있다. 반면에 평소 조항이 좋던 하류권에 자리 잡은 이훈 씨와 문성용 씨는 조가가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원래 올라올 때는 한 무리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팍 퍼져버려요. 이게 은어가 그 근처로만 퍼지기 때문에 한 포인트 부근에서 다 잡아버리면 거진 없다고 봐야 돼요. 시간이 좀 경과해야 다시 다른 은어가 와서 붙고 그러거든요. 상황은 제가 보니까요, 이 지금 고기가 깊은 소보다 얕은 여울에 많이 붙어 있어요, 고기가. 근데 의외로도 씨알이 괜찮습니다. 씨알 한 20 정도 해가지고 씨알도 괜찮고. 근데 평소에 저 바닥에서 고기가 숫장 이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봐야 많이 나오면 한 5-6마리 정도 나오는 포인트고, 씨알도 그렇게 크게 굵은 바닥은 아니고 뭐 잔챙이 바닥도 아니고 큰 바닥도 아닌데, 의외로 오늘은 저기 여울에 바닥이 은어가 많이 붙었죠. 은어는 제법 많이 붙었죠. 이동하는 은어떼는 대체로 노란 반점의 색이 유독 짙은 놈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다. 이 우두머리 은어가 경계심을 느끼면 아무리 좋은 먹자리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변 은어들이 몽땅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하류권의 투망꾼을 피해서 적당한 자리를 찾던 우두머리 은어가 자리를 상류 쪽에 먹자리를 정한 모양이다. 희한하네요. 왜 거기 위쪽이 안 붙어? 거기만 거기가 붙어 있어. 이쪽이에요. 아니 위가 바닥도 별로 안 별로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잠자갈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잡을 때 그 포인트만 훑어보지 말고 의외의 포인트에 한 번씩 고기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하지. 모르지 고기 마음이니까 어디 붙을지는. 이훈 씨와 문성용 씨. 그리 조건이 나쁘지도 않은 포인트였는데도 만족스러운 조가가 나오지 않아 어리둥절한 모습들이다. 원래는 해가 쨍쨍 나야 은어가 제대로 다 잘 붙는다 그러는데 수온 관계도 좀 있습니다. 여기 수온은 지금 아주 적정 수온이에요. 지금 22도 이 정도니까 은어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붙을지 모르니까 뒤져봐야 돼요. 계속 뒤져보고 방법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죠. 어느 정도 처음에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다 뒤져봐야 돼요. 자, 이게 오늘 낚으신 고기인가요? 오늘 오전 낚시 한 3시간 낚시한 겁니다. 뭐 은어 낚시가 좋으니까요. 시즌 되면은 거의 뭐 자주 출전하는 편입니다. 멀리 뭐 천리길을 마다 않고 은어 찾으러 이렇게 자주 옵니다. 거의 매주 오다시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섬진강을 찾으시는 건 일단 섬진강에 은어 낚시에서 저도 뭐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가장 이쪽이 뭐랄까 그렇게 자연적인 스케일이 크다 그럴까요? 가장 낚시할 여건도 광범위하고 해서 고기 같은 크기의 고기라도 일단 물살이 세니까 물살이 배가가 되었고 같이 이제 힘이 훨씬 세지니까 그 맛에 이제 좀 손맛이 좋으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주 경류 같은 경우는 남돌이 잘 안 들어가니까 고기가 남아있을 확률도 크고 하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경류가 상황이 벌어지면은 좀 들어갑니다. 좀. 중기 포인트 답사를 끝으로 오전 출조를 마친 세 사람. 많이들 지친 모습들이다. 거센 물살과 싸우는 일이다 보니 하루 경류 은어 낚시를 즐기고 나면 많게는 4kg까지 몸무게가 줄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곳은 섬진강의 용두 포인트라고 합니다. 상류권 중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데인데 지금 6월 시즌에는 그나마 최상류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한번 일단 답사를 해보고 CR은 여기가 상당히 좋은 CR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답사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고기는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자국도 있고. 일단 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인트의 특징은 어떤가요? 그 주요 포인트들 특징은 주요 포인트라면 현재 그 아래쪽에 보이는 여울이 있는데요. 여울이 이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허리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유속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경류 낚시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느린 소가 있고 저 위쪽을 보시면 안반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커브 트는 자리에 거기에 보면 집채 많은 바위들이 포인트 길이로는 한 100m 가량을 그런 바위들로 꽉 차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 두 곳 포인트가 여기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경류 낚시 포인트로 꼽히는 용두 포인트는 비로 인해서 평소보다 수량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하루 재미를 못 보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바닥도 괜찮고 입기도 아침 저녁으로 갉아먹은 자국도 있고 물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이 포인트로 낚시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필요할까요? 잘 되는 시기? 아니면 7월 중순에서 7월 말 그때가 괜찮고 얘가 내리면어가 참 많이 붙거든요. 내리면어 붙을 때는 거의 36박 합니다. 씨알 그때 정도 되면 완전 여기 오면 진짜 대박이 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포인트 자체는 진짜 좋은 자리. 대어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 아닙니까? 30cm급 대물 은어를 기대하며 용두 포인트에 몸을 담근 꾼들.
그러나 아직까지 용두 포인트의 호황기가 아니어서일까. 은어의 입자국을 찾아 시은어를 넣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제대로 목자리 형성이 되지 않은 듯하다. 입자국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 짧아요. 그러니까 소상형 은어들이 지나가면서 먹은 입자국들은 많고, 자리 잡아서 완전히 그 바닥 전체를 긁어먹은 시커먼 그런 먹자리 은어 입자국은 거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은어가 이번 비에서 올라가면서 먹고 지나간 자리들이 어저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올라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큰 비가 한번 와서 바닥을 한번 깨끗이 정리해 주면 그때는 여기서 아마 마리수 씨알 재미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상류 포인트를 답사해 보기로 했다. 예, 여기 바닥 조건이 호박돌이라고 그러죠. 크기가 호박만한 그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은어들이 먹이 섭취를 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바닥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송정마을 바로 앞에 위치한 동방천 포인트. 작은 둔덕을 돌며 흘러가는 물살이 제법 빠른 유속을 보이는 곳이다. 수량은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 가쪽에 있는 입자국들을 보면 씨알이 좀 잘 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그리고 입자국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생긴 입자국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은 깊어서 이제 확인이 힘드니까 일단 씨은어 넣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릇 낚시란 해보진 않고선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것. 동방천의 심통요리라 불리는 지역에 시은어를 넣고 은어를 기다려보는 꾼들. 그러나 강폭이 좁은 곳이라서 그런지 물살이 상당히 세다. 베테랑 은어꾼 이훈 씨도 아차하는 사이에 한참을 물살에 쓸려 내려갈 정도다. 이런 강한 물살이다 보니 시은어들도 지친 모양이다. 상황이 안 좋은 것보다는 시은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물살이 엉캉해가지고 문어가 없다는 얘기 아니면 은어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수족관에서 건져온 시은어가 싱싱하지 못하니까 물속을 차고 들어가지 못해요. 바다에 가라앉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데다가 고기가 한 마리씩 잡혀야 여기서 뭐 계속 낚시를 해보든지 할 텐데, 일단 시은어가 비실비실하니까 더 이상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은어는 있는데 먹자리는 아직 안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어차피 답사 차원에서 온 거니까 이런 날도 있어요. 좀 맨날 다 잡으면 은어 멸종되게요. 언제쯤 아니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낚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끼가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끼가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 오기 전에 물이 없던 자리에 있던 돌이 이제 지금 물에 잠겨서 여기 가생이 부분은 이끼가 제 이끼가 살아 있는데 원래 물이 있던 자리는 다 썩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만한 그 장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동방천은 언제쯤 가능할 거예요? 다음 비 내리고 이제 물빛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리수로도 상당히 재미를 볼 것 같아요. 여기. 섬진강의 하류부터 중상류 포인트까지 답사를 마친 꾼들. 부족했던 손맛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남도대교가 있는 탐리 포인트로 돌아왔다. 여기 그 뒤에 보시면 저 다리 밑에 포인트요. 거기 아침에 누가 투망 치는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인지 먹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다시 큰 씨알이 좀 나오는 자리라서 다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탐리 포인트의 명성에 기대를 걸고 각자의 포인트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선 꾼들. 은어 낚시는 여울 견지 낚시와 함께 여름철 시원한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다. 한여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등에 업고도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은어에 사로잡히다 보면 더위는커녕 무화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은어 놀림 낚시인 것이다. 5시가 넘어설 무렵까지 낚시를 해보지만 탐리 포인트는 뜨문뜨문 은어 손맛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조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비록 많은 조가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짧은 시즌 동안만 즐겨야 하는 손맛이다 보니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은어낚시는 직접 하는 꾼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이에게도 멋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수면을 응시하는 모습이나 긴 대를 시원스럽게 뽑아 올린 뒤 한 번에 뜰채로 낚아내는 장면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아씨 큰 고기 더 잡다. 헤엄을 쳐 나오는 서귀선 씨. 아이고. 물살과 싸우느라 많이 지친 모습이다. 세 사람이 탐리 포인트에서 낚은 은어를 한데 모아봤다. 안 나왔어. 두 마리 더. 한 마리. 예. 오늘 씨알이 제일 큰 게 또 있네. 얘인가? 아닌데? 짧은 시간 동안 평균 20cm 정도 씨알의 은어를 개인당 10에서 20여 수 가까이 올렸다. 뭐 한 2, 3년 전보다 올해 훨씬 나으니까 또 씨알도 괜찮고 또 마리수도 나올 만큼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럭저럭 즐기고 낚시할 수 있을 만큼은 되니까 괜찮습니다. 재밌죠? 아직 스릴 있잖아요. 지금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어느 낚시 더 제가 생각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느 낚시 빨리 느는 것 같거든요. 그럼 위험한 순간도 넘기고 하면은 어느 낚시가 금방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 하나에 제가 보니까 태권이익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깊은 데서 놀림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낚시를 하니까 즐겁고요. 고기는 뭐 은어는 이렇게 아주 만족할 만큼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즐길 정도 나왔으니까 고기 아주 많이 잡아야 좋은 거 아니니까 적당히 잡고 적당히 즐겁게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섬진강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6월 시즌에 섬진강을 답사했는데 위로는 용두까지, 용두에서 동방천 그리고 송정마을 내려와서는 여기 탐리 화계여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류권으로는 중기까지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조항을 봤을 때 이 화계여울에서의 조항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씨알이 아주 들쑥날쑥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먹자리는 확인했지만 실질적인 이제 낚시에서는 큰 조가를 못 올린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꼭 이 섬진강뿐만이 아니고 영덕이나 울진, 이 동해안하천도 이 은어 낚시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 영덕 50천이나 울진의 왕피천 쪽으로 답사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